안녕하세요. 새가정 10월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정 특집 주제 원고를 쓰신 김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수용성함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내 유일한 여성 잡지 새가정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그리고 제 나이하고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저도 종로에서 태어나서 이화동에서 계속 자랐는데 또 거기에 본부를 두고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이 가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에겐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경험한 조울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마음 돌보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의 자랑은 아니고 연약함과 실패함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이번에 10월호 특집 주제가 네. 마음을 돌보아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그 책에서 두 아들이 오랫동안 이제 조울증 겪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가족에게 그 마음의 병, 이 조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네. 마음의 병. 우리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그런 것 중에서 마음을 네. 지키라. 그런 말이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돌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네.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그때그때 이거를 잘 다루고 또 이렇게 감정을 돌보고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잘 돌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그러한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적인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병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신체의 병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죠. 네. 네. 선생님 아이는 이제 조울증이잖아요. 네. 마음의 병이 사실은 두 가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예전에 네. 책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마음의 병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10% 20%는 뇌질환에 가까운 어떤 조울, 조현과 같고 네. 그리고 깊은 아주 정말 우울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사고 장애, 그런 뇌 질환이라고 일컬은 그런 영역이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마음의 병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더 넓은 의미의 네. 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뉴로시스가 있고 사이코시스가 있어요. 뉴로시스는 신경증을 네. 말하고 사이코시스는 정신증을 말해요. 그래서 이 뉴로시스에 해당하는 영역이 더 넓죠. 네. 그런데 이 뉴로시스에 관한 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하는 어떤 심리 상담 이런 걸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신증까지 가는 네. 현실감이 없어지는 그런 정신증까지 갔다 그러면 약물 치료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상담이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의지로 극복을 왜 못해?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굉장히 많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뭐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특히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진짜 정확한 진단이 정말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진단을 빨리 하면 네. 빨리 치료될 수 있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정말 빨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어떤 병인지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은 그 조은의 마음 약국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또한 많은 모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다양한 모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1대1 네. 상담, 카톡 상담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출을 꺼려 하시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근데
그런 걸 시작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했던 그 온라인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전화 상담까지 하고 있지만 한 사례가 1,800 사례가 넘어갔고요. 네. 1대1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거는 정말 어떤 하늘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고 지식과 지혜를 네.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걸 통해서 독서밴드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제 독서밴드에 참여하고 네.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패밀리 파워라고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이 아이를 또 자녀를 또 배우자를 도울 수 있는가 네. 하는 거를 배우는 패밀리 파워라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고 그 중에서도 또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을 공부하길 원하고 이런 분을 위해서 심야 기도회도 있고요. 유튜브로 하는 기도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독방도 있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마다 아둘람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4시부터 6시 기도와 말씀과 나눔 그런 공동체가 점점 크고 작은 공동체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저희 남편이 청년 사역을 네. 또 하니까 네.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한 3, 40명이 또 3, 3, 5 20대 모임, 30대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이제 생겨가고 있어요. 정말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양한 모임들이 진짜 많이 발전을 했네요. 네. 네. 지금 이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선생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많은데 제일 저희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거는 한 친구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상담료를 아주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조금씩 받게 됐어요. 네. 왜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2번의 상담료를 한꺼번에 낸 거예요. 그래서 좀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네, 네. 한 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2번 이렇게 할 거를 미리 내냐. 네. 그랬더니 제가 2번 이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기가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한다. 자살을 하고자 하는데 한 번은 상담을 해보고 상담은 해보고 죽겠다. 네,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은 친구예요. 아주 청년, 네. 30대 초반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랑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1시간을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이 1시간에 남은 1시간은 쪼개서 20분씩 몇 번에 걸쳐서 3번 정도 아니면 더 짧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살아있어라. 그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집이 조금 그래도 교회고 강아지도 있다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네. 10분, 5분서부터 시작해도 좋고 그냥 5분이나 10분. 그리고 그 대신 항상 그 시간을 조금씩만 1분이라도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2번째는 감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뭔가 감사할 거리가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뭔가 생각해 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죄하고 내가 바라는 꿈이 있거나 희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한번 기원해보고 그다음에 마침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로 헌신, 다시 리세트를 하자. 나를 원래 상태로 리세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걸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네. 제가 다시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선생님 참 신기해요. 제가 증상면에서 나아진 건 없어요. 악몽을 꾸고 땀을 흘리고 엄청 힘든 그런 거는 여전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이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네, 거죠. 네. 그래갖고
아, 그래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한 거를 갖다 일주일간만 또 한 번 해보자. 네, 네. 그래갖고 또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제 끝났긴 했지만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카톡을 했어요. 네. 그래가 했더니 어떤 회사에 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통화를 해갖고 그때 나랑 상담한 그 사람 맞냐 하고 다시 확인한 거예요. 네, 네. 맞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 네, 그러면서 네. 찾아왔는데 여전히 1대1로 만나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막 자기 소개하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죽을 결심을 했던 사람은 지금 살리신 거잖아요. 상담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보람되고. 그래서 저는 1800명을 우리가 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네. 100명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18명 정도는 살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모임들을 하시면서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마음이 힘드신 분, 네.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뇌 질환이라고도 하는 그런 정신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네. 전들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조울이라는 병에 노출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그렇죠. 못해요. 저는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뭐,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일기 써주고, 네. 뭐, 하느라고 정말 애썼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을 해갖고 이런 아이가 됐다 이러면 진짜 굉장히 억울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사회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청년들의 20대 자살률이 엄청 네.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It's not your fault.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지지자, 공동체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혼자 이 병은 누군가하고 연결되고 지지자를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병의 증상만 낫는 것이 회복은 아니에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게 이제 회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지지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만나면 정말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이제 혼자 있으면 이게 악화가 되고 네. 정말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이 되면 회복이 되는 병이 이런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지자 정말 이런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좋은의 마음 약국이 이런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사역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과 그 아드님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더 많이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세가정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